290쪽이네요. 290쪽 생명체, 번식과 생명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쵸?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체는 번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나요? DNA를 가지고 그렇죠. DNA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그 광합성 같은 거. 네, 그렇죠. 에너지를 취해서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변화의 변화를 감지한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번식한다. 그렇죠? 네, 간단하죠. 모든 생명체는 번식한다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뭐 어떤 대상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에 도달하였다. 해서 네 번째, 모든 생명체는 번식한다. 번식하지 않으면은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낳고 사람들은 자식을 낳는다. 물론 살아있는 유기체가 번식을 계속해야 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거를 이제 뽑아본 거예요. 만약 번식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유기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멸종이죠, 멸종. 이처럼 번식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종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수단이다. 물론 때로는 번식이 충분하지 않다. 이미 지질학과 고생물학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유기체는 이미 멸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에서 막대한 숫자의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다. 전반적으로 번식은 어떤 형태의 유기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쵸? 네, 그 내용들. 그래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번식을 통해서 계속 그 지구상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번식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초파리의 번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제 이렇게 항아리를 하나, 또 항아리예요. 그렇죠? 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놔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입구를 이제 이렇게 그 스타킹 같은 거로 이렇게 밀봉을 하래요. 스타킹으로 밀봉하는 이유는 이제 공기는 좀 통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것들은 통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그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점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 점 같은 게 막 꼬물꼬물꼬물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초파리 유충이죠. 초파리 유충. 그러다가 네. 이제 얘가 우리 그 요만하게 날아다니는 애들 있죠. 그쵸? 네. 실파리라고 부르는 요런 애들이 요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네. 그런 실험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여러분은 며칠 뒤에 하얗고 조그만 벌레,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흔히 파리의 이 유충을 구더기라고 부르죠. 구더기. 네. 자, 하얗고 조그만 벌레가 바나나에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이다. 초파리가 번식 과정에서 구더기를 만든다. 구더기는 초파리 유충인 셈이다. 구더기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원래 항아리 속에 잡아두었던 것과 같은 초파리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 그 처음에 이제 초파리가 그렇죠?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바나나 껍질에 이제 알을 까고 이제 벌레를 낳고 그러니까 어때요? 몇 배, 몇십 배로 항아리 속에 있는 초파리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랑 이제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이제 그 망을 씌워 놓은 거예요. 네. 예, 2주일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은 구더기가 생겨나서 성충 초파리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구더기가 초파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변태라고 부른다.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할 때 이 매력적인 과정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한대요. 번식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아주 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 세계에는 온갖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식 과정이 수많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의 번식 과정과 인간의 번식 과정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새끼 나올 때 한 마리 나오나요? 여러 마리 나오나요? 네, 4-5마리 정도. 그렇죠. 한 번에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쌍둥이가 나오는 게 오히려 드물죠. 그렇죠. 네, 그쵸. 사람은 어때요? 한 번에 한 명씩. 그렇죠. 네. 그리고 임신 기간도 어때요? 사람은 10달, 쉽게. 그렇죠. 네. 10달 정도 되죠. 그에 반해서 개들은 어때요? 모르겠는데. 짧죠. 예, 몇 달까지도 안 될 거예요. 그쵸? 한 몇 달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네. 사람은 10달이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예, 네. 임신 기간을 거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제 번식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명씩 아기를 낳는데 비해서 왜 개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강아지를 낳는 것일까? 그쵸? 왜 그런 것일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생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각 유기체의 번식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체에 맞게끔 그 번식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거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 마리가 그쵸 태어나게 하고, 사람은 사람에 맞게끔 한 명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고정된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살짝 설명해 줄 텐데, 진행을 하면서 이게 뭐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경계는 정해 두신 거예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야생의 상태에서 개는 상당히 위험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죽는다. 그 결과로 개가 강아지를 조금만 낳는다면 해마다 태어나는 강아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개가 죽게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더는 개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해마다 개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씩만 낳는 그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낳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고립돼서 이제 살았을 때는 그럭저럭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 생물들이 침입을 하게 돼서 이제 번식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멸종합니다. 예, 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막 평소에 많이 낳던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타격을 받아도 얘네들은 그래도 꽤나 잘 생존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식 방식을 맞게끔 조정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개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개는 꾸준히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강아지인데 사람처럼 한 번에 한 마리씩만 낳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냥 강아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런 결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인간은 훨씬 덜 위험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숫자는 심지어 대다수 사람들이 단 2명의 아기만을 낳는다고 해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전체적인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에 네, 반해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명씩만 낳아도 네, 그냥저냥 그쵸? 강아지처럼 급격하게 그쵸? 개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실제로 그래서 우리 그 19세기 이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영아 사망률이 뭔지 알죠? 네.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는 그.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이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 아시죠? 아, 예, 의학이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서 뭐 한 4명, 5명 낳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2명, 3명, 많게는 4명까지도 성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 어린 네. 아이 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많이 낳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7명, 8명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네, 아, 기본이. 근데 그렇게 낳아도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평생 살면서 한 10명, 12명을 낳았다고 쳐요. 그런데 네, 나중에 이제 가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성인이 됐나 이렇게 보면은 한 50에서 60%는 이제 성인이 못 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 나도 실제로 한 5명 정도밖에 안 낳는 그런 효과가 이전 시대에는 있었죠. 옛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형성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네, 결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하고, 그쵸? 네, 예, 그리고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야, 왜냐면 아기 때 많이 세상을 떠나니까. 예, 그렇게 해야 그나마 또 겨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명, 6명 낳는다고 해도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또 짧아요, 이게. 네, 왜냐면 그때는 뭐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의료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질병, 뭐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중세시대 평균 수명 봤었죠, 그쵸? 아, 예. 중세시대 평균 수명이 어때요? 어, 30살만 돼도 노인이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네, 영주들은 40살만 되면 천수를 누렸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삶의 형태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변합니다. 이제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미생도 좋아지고 그리고 의학도 발전하니까 영아들이 낳으면 거의 다 생존하는 거예요. 아, 예, 그쵸.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환갑잔치. 네, 환갑잔치가 뭔지는 알아요? 60살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60살만 돼도 아유 진짜 천수를 누리셨다면서 축하해 줬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한다고 사람 초청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지 60살 살았다고 해요. 욕 먹어요, 욕 먹어. 아, 겨우 60살 먹었다고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냐 이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환갑잔치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안 안 나왔죠. 낳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만 해도 6남매, 7남매, 8남매가 보편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때는 일찍 결혼하고 빨리 세상 떠나는 세대잖아요. 그쵸? 네. 그 생활 방식을 물려받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6남매, 7남매, 8남매 낳았는데 아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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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요. 그쵸? 안 죽고 본인도 오래 사시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인구가 이제 1900고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던 이유가 거기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나와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아요, 안 나아요? 잘 안 안 나. 낳죠. 그쵸? 네. 요즘엔 너무 안 낳죠. 그쵸? 그래서 예. 재현이도 혼자고 서현이도 혼자잖아요. 그쵸? 네. 동생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네. 요즘 보면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다 막 이러고 있죠. 그쵸? 너무 안 나와서. 예, 오히려 네.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바뀌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어떤 낳고 나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수명도 충분히 길다. 이렇게 되면은 적게 낳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예, 굉장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낳으면 족족 죽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인간은 잡아먹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네. 질병으로 죽지만 동물 같은 경우들은 낳으면 거의 족족 잡아먹혀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강아지 오래 살면은 한 10살 오래 살면 20살까지도 살죠. 그쵸? 네. 예, 근데 강아지는 10살 넘어가면은 노견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앓는 질병들을 이 강아지가 앓기 시작합니다. 아, 10살만 넘어가도 네. 수명이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년, 40년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는 평균 수명이 10년, 20년이에요.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빨리 죽죠. 수명은 짧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해서 많은 새끼들, 후손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처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낳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왕창 낳는 거죠. 그쵸?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게 조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짧게 살고, 정말 짧게 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동물이 쥐예요, 쥐. 쥐 네. 아시죠? 그쵸? 네. 그래서 쥐는 한 번에 낳으면은 새끼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죠. 그쵸? 네.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쥐는 또 수명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해야 겨우 그 개체 수가 겨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네. 그러니까 쥐의 그런 어떤 삶의 패턴에서는 그렇게 나아야 겨우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은 어때요? 잡아먹히는 존재도 없죠. 그리고 네. 이제 재반 상황 여건들 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막 6명, 7명, 8명 이렇게 낳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으니까 한 명, 두 명씩 낳으니까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쵸. 재밌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하나님께서 뭐 토끼나 강아지를 사람과 같은 생활 방식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면은 얘네들도
한 벌써. 번에 예, 한 마리나 두 마리 요렇게 낳고 그쵸? 그러면 네. 지금쯤 멸종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삶의 방식이 지금의 토끼나 강아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섭리하셨다라고 하면은 강아지나 토끼도 한 마리, 두 마리 요렇게 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예, 그런 얘기예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강아지가 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멸종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합하게 그 번식 방식을 이렇게 이제 그 섭리로 조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게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그 변형은 옵니다. 예,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변형이 약간씩 와요. 그래서 특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에덴 동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에덴 동산 같은 경우와 그 이후에 이제 그 인간의 수명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길죠. 그쵸? 네. 그쵸. 예,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래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걸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 창세기 초반부 내용을 보면은 결혼하는 연령대를 보시면 어때요? 어, 다들 30대. 네, 되게 늦게 해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저기 그 뭐냐 그 이삭 같은 경우가 나이 40인가가 결혼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아마 첫 아들을 얻었을 때가 거의 계속 이제 아들을 못 얻다가 아들을 겨우 얻은 때가 나이 한 80 가까이 됐을 때 겨우 첫 아들을 안 낳는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죠. 그쵸? 네. 그쵸. 예. 근데 진짜.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때는 어때요? 인생이 길잖아요. 그쵸? 네. 예, 한 번 태어나면 200년, 300년 사는 게 기본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20대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40대, 뭐 60대, 70대 이렇게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유지되고 이런 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예요. 수명이 짧고 위험이 많다. 그러면은 어떤 경향을 띠느냐? 한 번에 자녀들, 후손들을 많이 낳아요. 왕창 네. 낳고, 예, 그리고 그 출산을 하는 그 시기도 굉장히 그 생애 초반부로의 배정이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체수가 유지가 되면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수명이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낳는 한 번에 낳는 자손의 숫자도 줄어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거에 비례해서 줍니다. 그리고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연령대도 어때요? 생애 초반부라기보다는 상당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 창세기에도 반영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거 이제 별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관돼 있어서 선생님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신다라는 그 얘기예요. 완전히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바운더리를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약간씩 조정하신다라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약간 좀 멍하죠, 그쵸? 네. 선생님은 평소에 생각했던 거라서 이런 걸 꺼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하여간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낳은 자손의 숫자는 전체 개체수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필요한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토끼는 상당히 많은 새끼를 낳는다. 토끼는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 6달 지나면 새끼를 낳기 시작한대요. 아, 토끼는 6달 지나면은 뭐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 네. 막내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됐거든요? 네, 지금 얘 말도 못해요. 그쵸? 예, 그렇죠. 얘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 늦죠. 예, 이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왜요? 네, 토끼는 수명이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새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람의 수명은 어때요? 8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도 말도 못하고 엄마 쭈쭈만 먹으면서 응애응애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예, 그게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한 번 아이를 베면은 8마리에서, 3마리에서 8마리가 나온대요. 예, 아, 예, 근데 1년에 몇 배 출산을 해요? 여섯 배. 6번 출산할 수 있대요. 네, 사람은 1년에 몇 번 출산해요? 어, 10달 임신이니까 한 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토끼는 1년에 6번 출산이 가능하대요. 아,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삶의 은- 패턴으로는 이렇게 해야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수명도 근데 짧고, 네, 그 호주에선가 거기서도 네. 토끼 사냥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조금 풀어놨는데 네. 몇십억 마리가 돼가지고. 아유, 그거 알고 있었군요. 선생님이 사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맞춰져 있냐고 하냐면은 수명도 짧은 데다가 토끼를 여기도 나와요. 토끼는 너무 위험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토끼를 사냥하여 잡아먹는 동물들이 상당히 많죠.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아야 겨우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호주라고 하는 지역은 그동안에 그 다른 지역의 생태계랑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네, 이제 호주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사람이 이민을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제 토끼를 조금 이렇게 그 키워가지고 이제 팔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익을 얻으려고 이제 토끼를 이제 호주에다가 들여놨었는데 이게 그 생태계에서는 토끼를 잡아먹는 동물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수명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어릴 때 죽는 그 비율이 사실 반영이 돼 있는 그 번식 방법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잡아먹지를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저번에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죠. 우리 아버지 세대, 그쵸? 네. 더는 영아 사망률이 높지 않은데 영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를 생각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때요? 베이비 붐 세대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2배, 3배로 확확 늘었죠. 그쵸? 네. 그 상황이 호주에서도 벌어졌던 건데 더 블록버스터 규모로 벌어졌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토끼들이 다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황폐화될 정도로 와, 그렇게 됐어요. 네. 메뚜기 테크. 그래가지고 호주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좀 박멸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포상금도 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빨리 늘고 너무 압도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에게 치명적인 병균을 퍼뜨렸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염병. 우리 그 중세시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중세시대 때 페스트 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한번 돌거든요. 아, 예, 그거 많이 유명하죠. 그 네, 새물이 해가지고. 네. 흑사병이 한번 도는데 그때 유럽 인구가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요? 3분의 2라고. 네, 3분의 1.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저히 이제 그냥 뭐 사냥이나 이런 걸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토끼한테 엄청나게 치명적인 병균을 퍼뜨립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토끼떼가 이제 이제 그 몰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람도 근데 이게 옮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 안 옮는 그런 걸 퍼뜨렸대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균전, 화학전을 펼친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토끼를 싹 다 박멸하고 겨우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섭리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맞춰주셨죠. 네. 아마 이 토끼도 그 조금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이제 얘네들이 살아가는 걸로 자각을 한다. 우리 그 뭐냐 그 비둘기 같은 경우 선생님 어렸을 때 비둘기는 굉장히 날렵했거든요. 아, 예. 사람이 가기만 해도 푸득 날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가도 비둘기 어때요? 아, 안 튀어요. 저번에 예,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둘기가 예, 앞에 있는 데가 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가요. 안 피해, 그래서 그쵸?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안 예, 가요. 안 피하죠, 그쵸? 에흠, 네. 네가 알아서 피해가라, 헤헤헤 하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이러고 다니죠, 그쵸? 네. 이 토끼들도 뭐 이제 그 뭐냐 이렇게 그 위험이 없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빨리 죽지 않는다.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하다. 이대로 가다가 이제 대규모 기근과 기아가 오겠다. 이제 이런 만약에 인식이 토끼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요런 그 출산 방식에 약간 조절이 아마 올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약간은 조절이 되게끔 설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극한 상황이 온다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여섯 번씩 낳던 토끼가 1년에 6번씩 낳던 토끼가 1년에 한 번 뭐 낳고 그쵸? 그리고 나오는 토끼의 마리수가 3에서 8마리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서 2마리로 떨어지고 그쵸? 아, 네. 네, 이런 변화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명이 10년이었는데 한 20년으로 늘어나 있고 뭐 이런 변화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그 변화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죠. 그쵸? 그 어느 네.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나 생활 방식 같은 게에서 조정이 오는 거 우리 벌써 보여지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전반적으로 그 생명체가 충분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너무 많아지지 않게끔 혹은 너무 적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적당한 수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 얘기를 아, 이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못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아,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사달이 한 번씩 나기는 하죠. 그쵸?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조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지구의 인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지구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들 한다.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인구가 너무 많다. 지구가 감당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로 인해서 지구의 이제 생태계가 붕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전체 인류가 공멸할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들이. 네, 독특하죠. 그쵸?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네. 그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부류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빨리 인구 감축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그러한 파국이 오기 전에 지구와 인류를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아, 예. 하여간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짠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가상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계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여 지구에서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애를 어때요? 너무 지금 안 낳아서 문제죠. 그쵸? 네. 예. 무엇보다도 지구의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다. 해마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가 해마다 태어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엄마들이 2.2명의 아기를 낳아야 한다.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여자들이 한 2명에서 3명만 낳으면은 인구가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대요. 그렇다면 왜 세계 인구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엄마들이 2.2명의 아기를 낳아야 하는가? 한 명의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2사람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각 엄마와 아빠에게 2명의 아이가 있어서 한 사람씩 죽을 때마다 2자녀가 각각 엄마와 아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다. 이러한 아이들은 마땅히 대체해야 할 어른들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후손을 이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때요?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1900년대 이후에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3배로 확확 늘어났죠. 그쵸? 그래서 네. 1900년대로 가보면은 그때 인구가 뭐 10억 명 뭐 이렇게 될까 말 10억에서 20 될까 말까였어요. 아, 근데 네. 50년 사이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게 50억이네 60억이네 지금 70억이네 80억이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게 뭐냐면 영아 사망률이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못 되니까 인구가 늘지 않았을 텐데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다 어른이 돼 버렸던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만큼 많이 낳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났던 거죠. 네. 물론 수명이 길어진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지금 뭐 70억, 80억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고 아이를 안 낳아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안 늡니다. 만약 해마다 태어나는 몇몇 별도의 아기들이 없다면 그 자손들의 부모는 죽어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면 세계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보통 엄마는 평균적으로 엄마, 아빠, 일찍 죽은 아이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2명보다 조금 더 많은 아기를 낳아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들에서는 엄마들이 평생 동안 2.2명 이하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엄마들은 인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만큼 아기를 낳고 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엄마들이 2.2명의 아기를 낳고 있는 나라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온 게? 어, 0.67인가 그랬어요. 아, 놀랍죠? 0.67. 예, 너무 뭐 안 낳는 거. 그러니까 2.2명이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그 절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낳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예, 그래서 30년이 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30년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1000만에서 뭐 이 정도로 뚝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네. 예,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히려 우리나라는 너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이런 나라에 오히려 속합니다.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평생 동안 2.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아기를 출산하고 있는 인도 같은 나라들로 인해서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엄마들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평균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는 왜 감소해요? 영아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걸 다 알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그 경제력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낳는 거예요.
네. 비록 세계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훅 줄어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가 성장을 멈추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낳아야 될 것을 이제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잠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인구 증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인구는 여전히 한동안 증가할 것이다. 인구 증가가 멈추기 전에 세계 인구가 너무나 많아질 위험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 붕괴 같은 거죠. 이 네. 질문에 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이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글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첫째, 지구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1인당 식량 공급량이다. 그쵸? 무엇보다도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지구가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라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대규모 기아 사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쵸? 정말로 그랬다면 단순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지 못했을 것이다. 애초에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인당 식량 공급량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비만.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문제죠. 그쵸? 왜 네. 시간이 없어서 약간 점프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250년 동안 지구의 인구수는 몇 배로 증가해요? 6배 증가했죠. 그쵸? 네, 네. 같은 기간 동안에 식량 공급량은 1700배로 늘었대요. 아, 네. 진짜. 인구가 6배 느는 동안에 식량이 공급된 양은 1700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250년 전에 인구가 1700배가 늘어도 그 인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식량이 충분히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쵸.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3, 18이죠. 지금보다 거의 한 300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70억이라고 했었죠. 그쵸? 70억 네. 곱하기 300 해봅시다. 이거 얼마예요? 어, 21, 0, 0, 0억이죠. 그쵸? 네. 억, 10억, 100억, 1000억. 좋네요. 그쵸? 2조 1000억 명이 먹고 살기에 지금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기술과 생산량이면. 네. 어마어마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더 늘어나죠. 그쵸? 식량 네. 생산량은 이제 앞으로 기술 발전하고 뭐 스마트 파밍이 이런 거 하면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 자체가 붕괴할 거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문제는 뭐냐?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앞으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인구 문제 같은 거 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렸을 때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우리의 안식처로 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와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이런 게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남은 네.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